회장실로 불려간 이수빈이 가방에서 꺼낸 건 계약서가 아니라 조용히 갈라진 신발 한 짝이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박진석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옥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김다정은 올 시간은 나중에 내면 된다는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멍하고 속이 울렁거려도 괜찮다는 말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뇌진탕 후유증이란 게 겉으로는 티가 덜 나는데 마음은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김다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있다가도 문득 문고리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특히 조옥래 방 문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라면을 끓이겠다며 문을 두드리던 그날 이후로 김다정은 그 문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문이라 믿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그 문이 이별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이상철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성격이라 상처를 드러내기보단 꾹 참는 쪽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옥래를 보내고 나서부터는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벌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상철은 밥숟가락을 들었다가도 멈추고 뜬금없이 김다정에게 나 때문에 어머니가 같은 말을 꺼낼 뻔하다가 삼키곤 했어요.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을 보고도 먼저 달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철 씨, 지금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부터 붙잡아야 해요라고 말해놓고 정작 본인은 밤마다 조용히 울어요. 누가 보면 단단해 보이는데 속은 유리처럼 금이 가 있는 상태였죠. 이지혁은 이상철과 화해하고 나서 더 어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말은 없지만 행동이 바뀌었는데요. 병원 일정부터 약 챙기는 것까지 이지혁이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지혁 안에서도 이상한 감정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그동안 뭘 지키겠다고 비혼을 붙잡고 있었지. 이지혁은 스스로의 원칙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더 차갑게 굴려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때마다 지은호가 떠올랐어요.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인데 이번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지은호는 감정을 들이밀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 했어요. 대신 이지혁에게 딱 필요한 말만 해줬는데요. 선배, 오늘은 밥부터 먹어요. 밥 먹고 나서 무너지면 되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 이지혁은 그 문장을 듣고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서 가족 같은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면서도 그 온기가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원칙이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이지혁이 흔들리는 사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박성재 쪽에서 폭탄이 먼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수저로 자랐지만 책임감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박성재는 웃어도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맡은 신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 기능성 라인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번 라인은 내 손으로 성공시킨다는 각오로 밀어붙이던 라인이었죠. 그 라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바로 이수빈이에요. 이수빈은 24세,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산이 빠른 성격이잖아요. 이수빈은 원래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남자를 꿈꾸는 사람인데요. 그 꿈을 단순히 허영으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빈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안전이었거든요. 조옥래가 떠난 뒤 집안이 흔들리고 김다정이 아픈데도 버티는 걸 보면서 이수빈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 집을 다시는 이런 불안 속에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영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수빈이 박성재와 엮이는 과정은 겉으로 보면 운명 같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이수빈은 프로젝트 관련 콘텐츠 협업 제안으로 박성재 회사에 드나들게 되고요. 박성재는 그런 이수빈을 보며 영리한데 묘하게 단단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호감이 생기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호감을 기회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도 찔립니다.
이수빈이 거울 앞에서 혼잣말하더라고요. 이수빈, 너 지금 진심이야? 아니면 계산이야?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딱 잘라지나요? 계산으로 시작해도 어느 순간 진심이 섞여버리잖아요. 문제는 박성재의 마음이 원래 향하던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사실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끌리면서도 죄책감이 동시에 따라붙습니다. 나는 은호를 좋아하면서 왜 수빈이에게 기대려고 하지? 또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다가갈수록 자기 자신이 더 싫어져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박성재는 도망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성재는 지금 누군가의 온기가 꼭 필요했거든요. 아버지 박진석의 기대, 집안의 압박,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패까지 박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지는데요. 이수빈이 회사 로비에 전시된 샘플을 보다가 접합 부위가 미세하게 들떠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지만 촬영 때문에 제품을 수도 없이 만져본 사람이잖아요. 이건 원래 이런 마감이 아니었는데 하고 손끝으로 훑는 순간 어제 우연히 들은 누군가의 통화가 머릿속에서 딱 이어져요. 지금은 임시로 낮은 등급 소재를 넣어. 일정이 먼저야. 그 말이 단순한 회사 얘기가 아니라 박성재 라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짓이라는 걸 이수빈이 그제야 알아차린 겁니다. 이수빈은 고민합니다. 이걸 박성재에게 말하면 박성재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걸 잘못 꺼내면 박성재뿐 아니라 박진석과 고성희가 있는 재벌가에 보이지 않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수빈은 밤새 잠을 설쳤고요. 결국 결심하더라고요. 나는 도망치지 않을래. 내가 본 건 내가 책임질래. 이수빈은 박진석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도망치지 않고 직접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65세,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지만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주 노련해요. 박진석은 이수빈을 앉혀놓고 너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사람이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수빈은 주눅들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땀이 나도 웃으며 버팁니다. 박진석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몰아붙일 때 이수빈은 방향을 바꿔버려요. 회장님, 제 얘기보다 지금 회사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박진석이 비웃듯 보는데요. 그때 이수빈이 문제의 샘플을 꺼내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이 다른 부분을 증명해 보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량이 아니라 고의가 섞인 사고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이어집니다. 박성재가 회장실로 들어오는데요. 박성재는 이수빈이 거기 앉아있는 걸 보고 당황합니다. 수빈아, 너 왜 여기 있어?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고요. 이수빈은 웃으려다 갑자기 목이 메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내 인생을 걸고 있네. 박성재는 그걸 눈치챕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끌어안고 싶은데 회장실이라는 공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박진석은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오히려 더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람 보는 눈부터 다시 배워라. 그 말이 박성재의 심장을 찌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흐름 뒤에서 고성희가 조용히 웃고 있다는 겁니다. 고성희는 56세, 권력 욕심이 강하고 필요하면 사람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박진석의 아내로 우아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재혼가의 중심을 더 단단히 쥐고 싶어 해요. 고성희에게 박성재는 남편의 아들이지 자기 편은 아닙니다. 고성희가 애지중지 키운 건 박영나였죠. 박영나가 25세 대학원생이자 화가로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인 것도 어쩌면 고성희의 울타리에서 길러진 결과였고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박진석의 시선이 박성재에서 떨어지고 그 빈자리를 자기 쪽 사람이 채울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수빈이 등장한 건 고성희 입장에선 성가신 변수였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그 아가씨가 나를 모욕했다는 식으로 불쏘시개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이수빈이 회사의 약점을 먼저 잡아버린 셈이 됐죠.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보다 날카롭네.
그럼 더 조심해야지. 여기서 이야기가 이지혁 가족 쪽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소문이 돌자 이지혁의 귀에도 들어가요. 이지혁은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원래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박성재가 이수빈과 가까워졌다는 말이 들리자 이지혁 안에서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성재가 우리 집 상황 알면서도 이지혁은 분노와 당황이 섞인 얼굴이 됩니다. 이지혁은 평소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김다정이 아픈데도 버티는 이때 이수빈이 재벌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게 이지혁은 두렵기도 합니다. 수빈이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김다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수빈을 탓하지 못합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수빈아, 너 행복한 길로 가면 좋겠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동시에 그 집은 위험해라는 말도 하고 싶은 거예요. 김다정은 결국 이수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가 미워하진 않아. 근데 엄마가 지금 겪는 슬픔을 너는 다른 방식으로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붉어집니다. 이수빈은 처음으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 같은 꿈이 가족 앞에서는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깁니다. 엄마, 나나 그냥 잘해보고 싶어. 도망치지 않고. 한편 이지환과 박영나 라인에서도 균열이 커집니다. 이지환은 30세,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데요. 이지환은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의욕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영나가 고성희의 통제 속에서 숨막혀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이지환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말해요. 지환 씨는 왜 내 편이 돼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백하듯 답합니다. 나도 누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했던 적이 있어서요.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정면으로 묻습니다. 엄마, 왜 자꾸 모든 걸 막아요? 엄마가 숨기는 게 있죠? 고성희는 미소를 유지하려다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영나야, 너는 몰라도 돼. 몰라야 편해. 박영나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관리로 들리면서 속이 서늘해져요. 그리고 가장 무겁고 큰 줄기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바로 조옥래의 사고입니다. 경찰 쪽에서 블랙박스 복원 이야기가 돌고 이상철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붓는데요. 김다정은 병원 복도에서 문득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급하게 끊기는 전화, 그리고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뉘앙스. 김다정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서 더 괴로워요. 내가 기억을 만들어내는 건가? 뇌진탕 후유증은 이런 때 더 잔인합니다. 진실처럼 느껴지는데 증명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지강호가 또 한 번 불을 붙입니다. 지강호는 24세,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이 깊어서 집안이 흔들리는 순간을 자기 기회로 착각합니다. 누나, 지금 이수빈이 재벌가랑 엮인다며? 그럼 우리도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던지는데요. 정순이는 식당 일을 하다 말고 손을 떨며 말합니다. 지강호, 제발 사람들 상처 위에 돈 계산하지 마. 정순이는 남편을 잃고도 버텨온 사람이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은호는 그런 엄마 정순이를 보며 또 죄책감을 느끼죠. 내가 엄마를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버티지?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면서도 정순이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회를 기다리게 만드는 마지막 긴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장수, 그러니까 김다정의 아버지이자 87세인 김장수가 조옥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조옥래가 생전에 김장수에게 몰래 맡겨둔 듯한 봉투였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와 사돈이면서 친구가 되었잖아요. 김장수는 봉투를 열어보려다 손이 떨립니다. 아내를 치매로 먼저 떠나보낸 뒤라 기억과 이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봉투 안에는 메모 한 장과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 있고 메모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정이한테는 말하지 마. 지혁이가 먼저 알아야 해. 김장수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먹이며 중얼거려요. 옥내야, 너는 끝까지 애들 걱정만 했구나. 그 순간 김장수의 시선이 명함의 이름에 멈춥니다. 그 이름은 익숙한 성씨로 시작합니다. 김장수는 입술을 떨며 말하려다가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껴요. 김장수는 봉투를 급히 감추려 하고요. 그 장면을 문틈으로 본 사람은 하필이면 고성희의 운전기사와 연락하던 박영란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왜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있지? 라는 눈으로 멈춰 서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해요. 조옥래의 사고, 박성재 프로젝트의 수상한 품질 문제, 고성희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이수빈이 잡아버린 약점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믿고 싶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면서도 가족 때문에 흔들리고, 김다정은 아픈 몸으로 가족을 붙잡고, 이상철은 정의롭게 살던 방식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고요. 이수빈은 사랑인지 생존인지 모를 선택 앞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울타리를 깨려 하며 이지화는 박영란을 지키면서 자기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빈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하더라고요.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수빈아, 우리 오늘은 도망치지 말자. 대신 진짜로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이수빈은 그 메시지를 보며 웃다가 울 뻔합니다. 솔직해지면 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수빈은 답장을 보내요. 그래요, 오빠. 대신 나도 하나만 물을게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다음 회에서 박성재가 지은호를 짝사랑해왔던 마음,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 그리고 조옥래가 왜 마지막까지 지혁을 선택했는지가 한 겹씩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한 번에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더 무섭고 더 궁금한 방식으로 조금씩 열어볼게요.